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내용들은 좀 간추려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바이저가 진짜로 가맹사업을 함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법률이 뭐가 있을까를 보신다면 제가 한번 오픈 프로세스에 맞춰서 한번 그 법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연관되는 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가맹을 최초 상담하면서부터 가맹 계약을 할 때, 그리고 인테리어, 오픈, 운영, 그리고 혹시나 양도 양수가 이루어진다거나 혹시나 매장이 폐점을 했을 경우에, 자, 우선 가맹 상담을 하기 전에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임금 10개 점 현황이 준비되어 있어야겠죠. 14일 전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뒷부분에 약간 추가하긴 했는데요. 지금 강의를 기획했던 시간보다 약간 최근에 바뀐 법이라서 11월 9일, 23년 11월 9일부터 바뀐 게 하나 있습니다. 아까 정보공개서 14일 얘기를 했을 때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은 자문을 구하게 되면 14일이라는 기간이 7일로 줄어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게 가맹계약서가 1일 전 제공해서 14일 전 제공으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한 단서 조항이 됐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23년 11월 9일 시행하는 걸로 해서 가맹계약서도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게 되면 7일로 줄어드는 단서 조항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임금 10개 점 현황은 14일 전에 줘라. 가로 열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통하게 되면, 자문을 구하게 되면 7일 전으로 진행할 수 있다 라고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14일 전에 줘야 되고요. 그리고 가맹계약을 할 때 약관 규제의 법률에 의해서 물론 14일 전에 줬다고 하더라도 가맹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간인을 찍고 도장을 찍을 때에는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던가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잠깐 나왔었죠?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됩니다. 이 예상 매출 산정서를 최초에 2014년도에 이게 나왔을 때에는 4가지 표준, 작성하는 근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14년도니까 거의 이제 10년 돼가는 상황이잖아요. 돼가면서 각 가맹본부에는 산정서를 만드는 방법, 양식이라던가 예상 매출액을 뽑아내는 양식 방법이라던가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출점 예정이거나 입점 계약을 그러니까 가맹 계약과 물론 이 입점 상가 임대차 계약이라거나 가맹 계약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긴 합니다. 이 부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계약이 됐냐, 권리 양도 계약이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 거기서 이제 법에 저촉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인테리어 시설 계약을 할 때 이 부분 알아보셔야 되는데, 가맹본부에서 직접 인테리어 시설 계약을 할 수 있는지는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교통부 전문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되는데, 매출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간다. 시설 계약을 할 때, 그러면 면허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은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외식업만 가맹사업은 하는 게 아닙니다. PC방도 있고 여러 형태의 가맹사업을 하는 게 있는데, 소방법이라던가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가 있는 반경 몇 미터 내에는 PC방이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신다던가, 그리고 국민건강진흥법의 증진법에 의해서 PC방도 이제 현재는 내부에서 담배 못 피게 되어 있죠. 그리고 간혹 카페 같은 곳에 설치된 곳이 있는데, 이 부분도 그냥 설치된 것이 아니라 몇 평 단위 이런 부분에는 흡연실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요즘 제대로 된 흡연시설에 가면
전자담배 피는 곳과 연초 피는 곳과 달리 되어 있습니다. 흡연구역이. 이런 부분이 생겨난 것도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물론 있을 겁니다만 분명히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도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청소년 보호법. PC방은 10시 이후에 못 들어가죠?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청소년을 고용할 때 고용 금지인데 통상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등학생 신분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동의서가 있으면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뭐 밤 시간에 좀 근무 시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고요. 그다음에 PC방 같은 경우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음란물 차단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느냐 이런 부분 저촉이 될 수 있고요. 외식업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식품위생법, 보건증. 보건증은 점주님만 있는 게 아니죠. 그 매장에서 무조건 계신 분들의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발급 날짜, 검사 날짜 다릅니다. 발급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를 언제 받았는지가 중요하고요. 1년 지나가지고 다 갱신이 잘 되고 있느냐 그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증과 사업자 등록증.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다르게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러 갈 때 영업신고증과 상가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갖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 상가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주죠.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고 싶거나 하시게 되면 곧바로 포털 사이트 같은 데 검색을 하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확인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운영할 때 정보공개서 뒤편에 보면은 우리 브랜드를 운영하게 되면 권장 품목, 필수 품목 여러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필수 품목에 되어 있는 내용 그 아이템들이 진짜 필수가 맞냐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법에 이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통상적으로 구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나하고만 거래를 해야 돼 라고 규제를 하고 계시진 않은지. 그러니까 독점규제법에 저촉이 되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을 한번 보시게 되면 통상적으로 구할 수 있다. 뭐 마트에 가거나 어디에 가서도 바로 가맹점 사업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브랜드고 똑같은 식자재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독점으로 하실 수는 없습니다. 그 부분이 주요 골자인 건데 그 부분은 브랜드의 운영 상황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진짜 필수 품목이 맞느냐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양도양수나 폐점을 할 때 상가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뭐 보증금, 월세 뭐 이런 부분에 채권이 발생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권리 양수도 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왜 그러냐면 폐점을 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가맹계약서에 되어 있거나 정보공개서에 되어 있는 대로 브랜드를 나타낼 수 있는 필수 상표에 대한 상표를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을 다 철거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죠. 이런 부분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지만 양도양수 같은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가맹점 개수는 그대로 하나가 있는 건데 점주님이 가맹점 사업자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가맹비, 교육비, 계약이행 보증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양수도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가맹점을 휴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할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리뉴얼을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될 건지 이런 부분은 오직 어떻게 보면 슈퍼바이저가 할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십사 해서 가맹점 오픈 프로세스에 따라서 연관되는 법률을 한번 제가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릴 때 조금씩 이 사회 환경에 따라서 법도 바뀔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시작은 79년도 롯데리아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희 경제성장률을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5% 경제성장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뭐
50년대, 60년대 이런 부분까지 보시게 되면 너무 예전이기 때문에 뭐 역사 공부를 하는 거냐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법률 변화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드리려고 이 부분을 제가 준비했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오일 쇼크가 발생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2차 오일 쇼크니까 1차도 있었겠죠? 이건 이제 옛날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또 우리나라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회사들 상황도 안 좋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신고제, 허가제 이 변화 이때 조금씩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허가제의 불편한 절차들을 싹 없애고 신고제로 변화를 줬다는 거. 그리고 88년도에 다시 또 신고제가 이제 허가제로 바뀌었다는 거. 서울 올림픽을 이제 유치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서 뭔가 글로벌하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위생에 대한 좀 더 의식을 고취하자라는 의미에서 허가제로 바뀌었다가 중요하게 보실 거는 이제 이쪽 오른쪽 부분에 많이 있습니다. 97년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98년도, 99년도에 영업시간도 해제되면서 또 다시 신고제로 바뀌면서 또 가맹사업법이나 이런 부분이 약간 가맹사업법이 2002년도에 생기죠. 이런 법이 생기면서 보시면 1979년도, 80년대에는 세계적으로 2차 공황 이런 거 비슷하게 왔었으니까 오일쇼크가 왔으니까 경제성장률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씩 계속 올라가다가 갑자기 97년도에 확 떨어지죠. 이때 IMF의 구제금융이 있었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떨어졌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구제를 받고 나서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영업 신고제도 허가제도 풀어줬고, 그다음에 그 운영 시간도 이제 좀 더 이제 12시까지 하던 거를 이제 새벽까지 할 수 있도록 그 업종에 따라서 풀어주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외식 프랜차이즈의 성장이 이때 상당히 두드러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97년도에 이제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면서 좀 이게 간소화된 절차에 프랜차이즈 가맹본사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업종에 따라서 여러 브랜드가 많이 나왔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치킨 브랜드가 이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최대 치킨 업체 중 하나인데 이때부터 시작을 했죠. 시작한 거는 좀 더 오래됐을 겁니다만 이때 가맹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형이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엔데믹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만 코로나가 약간 조금 시간이 길었죠. 여러분들께서 어렸을 때 아니면 좀 더 예전에 사스라는 것도 있었고요. 신종플루라는 것도 있었고 메르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때도 좀 국민들이 좀 돌아가신 분도 많으셨고 했던 시기거든요. 또 밑에 보시면 빨간 점에 되어 있는 거는 카드 대란이 한번 일어나기도 했었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또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죠. 그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 많이 발생하기 시작했었죠. 중요한 건 하늘색으로 보면은 2019년도에 저희가 선진국, 후진국, 개발도상국 여러 가지 그 나라에 대한 경제에 맞춰서 부르는 단어들이 다른데 개발도상국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다가 2019년 되면서 국민총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선진국이라는 호칭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코로나 발생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스라엘 쪽에 또 전쟁이 하고 있죠. 전쟁이 왜 중요하냐?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닌데 지금 오일 쇼크라던가 이런 부분이 왜 우리나라 또 2008년도 금융위기라던가 이것은 글로벌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데 이 부분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위기가 왔었고 이게 계속 세계가 글로벌 되고 이 글로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 이러다 보니까 세계는 하나다. 또 인터넷으로 요즘에 다 한 번에 바로 연결되고 또 해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기가 많아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 우리나라에는 원래 없는 감기 같았는데 이래 들어온다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하고 솔직히 이스라엘도 중동 쪽이고, 우크라이나가 누구하고 전쟁하고 있죠? 러시아 쪽이죠. 자원이 많은 나라하고 또 전쟁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이 수출, 수입, 여러 가지 이런, 뭐, 세계는 하나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면서, 주고받고, 또 그거에 따라서 우리 수출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또 통계체를 한번 제가 보시게 되면, 한 5년 정도에 한 번씩 큰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보시면 되고요. 60년대, 70년대, 또 뭐 2000년대, 2010년대, 20년대, 현재 지금 20년대를 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그만큼 올라가면서부터 생각하는 게 높아지기 시작했죠. 명품 소비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뭐 점점 양극화나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긴 합니다만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서도 자영업자가 많아지거나 뭐 프랜차이즈가 많아지거나 법률이 이렇게 바뀐다거나 이런 부분이 약간 민감하거나 예민하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이루어서 국민이 되는 거고 국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되는 거고 나라들이 있으면 세계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어차피 법률이라는 것도 갑하고 을, 뭐 계약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울리는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생겨나는 게 법률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원칙들이 발생하는 거고요. 또 가맹 계약서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고 또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서 미리 알려라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쪽으로 많이 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시다 보면은 이게 왜 14일 전에 줘야 되는 거구나.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왜 지금 현재 이렇게 됐구나.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플라스틱 스무디 마시고 이것은 이제 가맹점 사업자의 리스크라고 볼 수 있겠죠. 가맹점 사업자에서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또 이 브랜드에 대한 매출이 급락한다거나 또 이런 일이 발생하고요. 특히나 이 매장을 맡고 있는 슈퍼바이저는 너무 힘들겠죠. 뭐 슈퍼바이저 잘못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죠. 뭐 방관했다거나 아니면 또 이 가맹점 사업자도 직원을 교육을 했으나 또 직원이 약간 실수를 해서 한 번 실수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가맹본부, 가맹점 사업자 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요. 또 가맹본부를 대신해서 가맹점 사업자를 관리하는 슈퍼바이저가 정말 유념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내용들이라거나 최근에 좀 많이 떠들썩했죠. 가맹본사들 국감에 불려가서 뭐 로열티라거나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뭐 나왔던 내용들. 지금 한 몇 년 사이에 원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엔데믹이 되면서 경기가 풀리려나 하는 기대심이 좀 있었는데 엔데믹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전쟁 발생하고 사회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원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원가는 올라가는데 판매가는 올리긴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맹본부나 가맹점 사업자나 2023년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칼국수 한 그릇에 9,000원. 이제 9,000원이면 싼 거죠? 요즘에 통상 뭐 점심 한번 먹으려면 10,000원, 12,000원. 이게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판매가가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싸게 할 수 있나? 뭐 이런 부분 많이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가맹사가 필수 품목 제가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슈퍼바이저가 확인할 일은 아닙니다. 슈퍼바이저가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같은 가맹본부에 있는 구성원으로서 한 번쯤은 얘기하거나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에 이슈죠? 요즘에 거의 뉴스 하루에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탕후루 브랜드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매장이 2,000개 넘어갔다고 얘기는 하던데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어요. 탕후루도 브랜드로 생각하면은 15개, 20개 정도 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뭐 같은 메뉴이긴 하지만 각 브랜드마다 약간 뭐 차별성은 있겠죠. 근데 이제 항상 이슈라서 네, 한 번 더 제가 꼽아봤습니다. 자,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정보공개서 14일 전이 그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으면 7일로 단축이 된다. 이게 지금 보시면 뉴스의 날짜가 2023년 7월 21일 날짜죠. 이게 11월 9일부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현재 날짜로 생각을 하면 이제 가맹계약서도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그 자문을 해가지고 14일을 7일로 단축할 수 있다가 된 겁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뭐 1시간 반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슈퍼바이저의 업무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가맹점 사업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은 내가 정확히 몰랐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슈퍼바이저가 이제 경험상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경력이 더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내용들도 많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먼저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유념하거나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전문성 있게 보일 겁니다. 전국에 뭐 100만 정도의 가맹업자가 있고, 그 자영업자가 있고, 그 중에 75%가 1인이라고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자영업자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죠. 그럼 슈퍼바이저는 다른 뭐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슈퍼바이저의 업무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 수업을 들으시겠지만, 슈퍼바이저는 어떻게 보면 간혹 말씀 들으시죠? 모든 걸 다 알아야 된다. 슈퍼맨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오픈 프로세스에 맞춰서 적용되는 법률이라던가, 또 가맹사업법이 어떻게 변해왔다던 여러 가지 변천사를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들 한 번 더 내용들 한번 보시고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 표준정보공개서나 표준가맹계약서, 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회사의 브랜드의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 한 번쯤은 정독을 해보시고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 혹시나 이 부분이 가맹점 사업자나 가맹본사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그런 유익한 시간을 조금 더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슈퍼바이저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습니다. 솔직히 저는 법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법의 전문가는 아닌데, 저도 이제 경력을 통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됐던 법률도 많고요. 법률을 알게 되니까 좀 더 궁금해서 좀 더 자세히 봤던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이라는 내용은 아마 전문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님을 통해서 한 번 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실 거고요. 저는 슈퍼바이저라고 하면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알아야겠다라고 해서 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린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